그러네요. 그죠? 어릴 때가 정말 중요하네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무슨 소명을 이제 바꾸려고 오늘 왔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굉장히 좋은 사례, 그리고 뭔가 삶의 소명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사례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그 작은 사건이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극명한 예시로 보여주는 사례라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분은 굉장히 오랜 세월 음식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괴로움의 정도가 너무 커서 막 심장이 아플 정도로 병원에 가도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은 괴로움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이분이 이제 결혼을 실패하고 또 새롭게 재혼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남편분들과 너무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그 뭔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을 하시는데, 음식점 일을 하시는데, 물론 30년 동안 했다는 거 보면 굉장히 잘 되신 거죠.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제 치이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체력도 그렇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어디 뭘 놀러도 제대로 못 가고, 뭔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 이제 그냥 찌들어 살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아예 그냥 삶을 새로운 삶을 좀 설계하고 싶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최면 상담을 들어가 봤는데, 정말 역대급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번 상담하지만 이렇게 막 격렬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표현도 그렇지만 막 그 행동이 몸으로 나오는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것까지 하시게 되는. 그런데 이분은 정작 평소에 자기는 이렇게 욕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막 이러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많았으면 막 이런 엄청난 분노가, 평소에 욕도 잘 못하시는 분이, 그래서 본인도 놀라시지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굉장히 좀 후련해지시는 이런 경험을 좀 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면화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죠. 내면화의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모습은 일단 20대 때 모습이 나왔습니다. 20대 때 모습. 자, 뭔가 결혼을 앞두고 너무나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삶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것을 다 그냥 내가 다 감수하고 그럴 마음으로 막 고뇌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일단 왜 이렇게 이 20대 여성이 이 삶의 모든 것을 그냥 다 혼자 떠안을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가 봤는데,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어린 시절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자, 뭔가 이곳에 있으면서 마음이 무겁다 그랬어요. 자, 무엇이 이 24살을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제가 셋을 세면 그것이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하나, 둘, 셋.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네.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차 싶었어요. 결혼을 결정을 하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점에서 아차 싶었나요? 믿음, 존경이 안 돼. 근데 인내하면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괜찮다는 희망도 보여요. 자, 이제 성이 된 씨가 이 24살을 보세요. 너무 착해요. 착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다 감수하려고 해요. 그래요. 되게 네. 다 껴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좋아요. 그러면 이런 24살 X를 보는 당신의 기분 어때요? 지금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혼자 떠안으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다면 제가 셋을 세면 그 원인이 되는 과거의 장면도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방 아닌데. 방안 좋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좋아요. 나를 주워왔다고 동네 아저씨가 놀리는데 그때부터 내가 독립적이었던 것 같아. 그 어린 나이에. 좋아요. 지금 그 얘기를 들은 는 몇 살인가요? 7살. 7살. 왜 그 아저씨는 그런 소리 했던 걸까요? 그냥 장난이었을까요? 장난이었어요. 좋아요. 엄마한테 가자. 내가 엄마 떡 장사더라. 대다 줄까?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장난이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병이 났었어요. 몸이 실제로 아파졌다고요? 예. 학교를 못 갔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건 아니었는데 되게 막내라 조금만 이제 그 뒤로 서운한 얘기하면 슬프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부터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게 떠오르네요. 다른 거보다. 좋아요. 네. 너무 쇼크예요. 너무 쇼크. 정체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뭐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엄마한테 대다 달라고 울고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진짜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 그러니까 장난인데. 장난인데. 그 가상의 엄마한테. 가상의 엄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엄마한테, 친엄마한테. 아이고. 엄마 반응은요?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는 것도 싫었어요, 그때는. 그러자 이제 아버지 친한 친구 딸을 안고 사진 찍은 거를 그 사진 틀에다가 꽂아놨어요. 그러자 이제 나를 안고 찍어야 되는데 진짜 아빠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게 지금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좋아요. 그때. 자, 도대체 이 아이는 왜 그 말이 믿어졌을까요? 어쩌면 그 말이 믿어진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식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작은 집 식구들까지. 기분 어땠을까요? 우울했죠. 그런 상황에 그 말을 들었군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안고 찍어야지. 왜 나무 애를 안고 찍을 정도면 나는 그런 생각. 좋아요. 너무 슬퍼요. 그 엄마를 보고 싶어요. 상상을. 자, 그래요. 물론 그런 엄마가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엄마라면 해줘야 될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요. 사랑, 그래요. 아이가 되게 감성적이네요. 감성적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되게 사랑을 이렇게 부딪히고 싶고 엄마하고 만지고 싶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항상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만 기다리고 비 오는 날만 엄마가 일을 안 하니까 비 오는 날만 기다리고 그래요. 맨 방에서 혼자 그 사진을 보고 에휴, 그래요. 자,
그래요.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분도 이게 떠오르고 이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거죠. 어린 시절에 동네 아저씨가 뭔가 무슨 뭐 동네 무슨 뭐 잔치였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냥 장난식으로 어린아이에게 장난을 친 거예요. 야, 뭐 니네 진짜 엄마한테 데려다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이 아이가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정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제 뭔가 집에 어떤 아버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뭐 친구분의 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를 이렇게 방에 놔뒀던 거예요. 뭐야? 늘 있었지만 이제 그게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거죠. 아빠도 우리 아빠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 그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독립적인 아이로 바뀌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막 이제는 그때부터 막 진짜 나 진짜 엄마 어딨냐고 막 이렇게 하고 엄마는 친엄마죠. 친엄마는 진짜 엄마인데 그냥 애들 그냥 왜 또 저러나 그냥 재롱처럼 느꼈던 거죠.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 더 짜증나고 막. 자, 여기서부터 뭔가가 대단히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린 시절에는 그 부모와 특히 엄마와 그 아주 긴밀한 애착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애착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데 거기서 더 많은 애착을 만들어도 될까 말까의 시기에 오히려 이제 기존에 형성되었던 애착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다 이렇게 쳐내고 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러니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컸겠습니까? 다 그냥 혼자 컸겠죠. 자, 이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지나가는 아저씨의 농담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나.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실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나도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 한마디가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한마디 자체가 그런 영향을 미쳤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뭐 그런 장난들 많이 하잖아요. 진짜 엄마한테 데려다 줄까? 뭐 이런 장난이나 뭐 어디 뭐 무슨 뭐 버리고 간다느니 뭐 이런 뭐 협박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미 그 전에 그런 말들이 믿어질 만한 어떤 정황 증거나 어떤 상황들, 그런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땅 들었을 때 그게 정말 엄청난 악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이미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이미 가족이 너무나 대가족이었어요. 뭐 본가족뿐만 아니라 뭐 무슨 작은 댁 뭐 이렇게 정말 큰 대가족을 이루었고 어머니는 거기서 너무나 바빴고 형제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계속 결핍과 아쉬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 말까지 딱 들어버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뭐 어린 시절의 영향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때 뭐 그 행동 하나가 뭐 그 말 하나가 정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혹시 그런 너무 불안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럴 배경이 있었으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정말 지나가는 뜬금없는 말 한마디였다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테고 충분히 만회할 시간도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이 아이의 무의식 깊숙이 박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건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두 번째 고민이었던 뭔가 이렇게 삶에 너무 치여서 이 30년 동안 했던 음식점에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삶을 좀 재설계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뒤에 수호천사님을 만나서 직접 질의응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제 현재 씨가 돼서 미래 씨를 보세요. 미래 씨는 어떤 모습인가요? 산인 것 같은데요. 산? 네, 산 속에서 그냥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자유하고 하나 돼서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자, 이제 본인이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나 지금 어떻게 해? 좋아요. 자, 그 대답을 직접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서둘지 말고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잘 살고 있듯이 내면을 좀 가라앉히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이제 그림 그리기로 했으니까 하면서 춤도 추고 하면서 일하면서 지금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좋아요. 또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세요? 내 건강은 괜찮은가요? 좋아요. 쉬어야 돼. 무리하지 말고 두세 달 쉬면 돼. 가게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대답은요? 웃어요, 그냥. 내가 일을 너무 좋아한대요.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많이 없는데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네가 일을 좋아하잖아. 일하면서 보람을 갖고 있고 그걸로 네가 에너지를 많이 얻지 않느냐. 그게 삶이야. 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왜 자꾸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네가 나가서 쉬어봐 놀아도 너는 다시 뭔가를 할 거야. 뭔가를 해서 그거 일로서 네가 보람을 느끼고 에너지를 느끼고 이번 생은 네가 선택한 게 그거야. 많은 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먹여주고 그걸로 에너지를 얻고 거기에서 네가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또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안을 찾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되게 행복해하고 네가 오래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생각해. 네가 그렇게 손으로 만든 음식 너무나 행복하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영혼까지도 치료가 돼. 그리고 네 음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치료가 돼. 너도 알잖아. 네 눈으로 보잖아. 사람들이 너의 음성만 듣고도 편안해하고. 그래, 네 길이야. 이게 네 길. 이번 생에 네가 선택하고 온 거야. 숭고하잖아. 뭔가를 사람들을 음식을 먹여서 영혼이 성장하고 음식으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거를 네가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네 손이 선택받은 선물이야. 갖고 온 선물이야. 네 손이. 아휴.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아, 때가 온대요. 때가 와. 네가 원하는 때가 올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신체적으로 사인이 온대요. 아, 알 수 있어. 그때 네가. 그래요. 뭔가 이번 삶에 선택한 것이 있었나 봐요. 이번 삶에 뭘 선택했을까요?
그냥 나눠주는 거를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주고 감동을 준대요. 제가 감동을 너무 사랑스럽대요. 사랑 받아 충분히 받고 있대네요. 그래요. 혹시 지금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도 있을까요? 세상은 그냥 돌아가. 힘들어. 세상 때문에 그 큰 거는 돌아가니까 내 마음만 다 잡고 항상 날씨처럼 좋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듯이 항상 희망이 있고 큰 거를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위안을 삼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거대한 나무 보고 그 바위 보면서 위안을 찾고 그 안에 해답이 있고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 쳐다보고 돌보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 몇몇이 움직이니까 뉴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외로운 사람한테 접근해서 마음의 선물이라도 주고 소소한 것부터 하다 보면 내가 치료가 되고 주변이 치료가 돼. 나누는 삶이 아주 너한테는 최고의 삶이야. 그렇군요.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자연에 들어가면 일단은 하늘과 하나가 되고 자연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 정화가 되고요. 자연의 답이 있어요. 세상에는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느낌이 이렇게 무의식으로 느낌이 오는 거를 캐치를 해야 돼. 좋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아. 어느 순간에 이게 내 거구나.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 오는 거.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늘 함께하고 많이 이끌어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항상 옆에 있는데 몰라봐요. 아이고, 그렇죠. 자, 이 좋은 느낌으로 이제 최면에서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넷, 다섯,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아휴, 네. 아, 시점 드릴까요? 이게 소명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뭐가 그쵸.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소명이라고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그래요. 자, 이런 거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을 하는 것이 나름 이 삶의 소명이었나 봐요. 이분도 아시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받고 때로는 치유를 받기도 하고 아시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음식할 때는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젠 좀 그만하고 싶다, 지쳤다 이런 말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만약에 일을 쉬어도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만해야 될 때가 알게 될 거다. 뭐 체력적이든 무엇이든 본인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소명이나 삶의 천직이나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이런 소명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무의식의 느낌을 따라가야 된다.
그냥 본인이 안다는 거죠. 본인이 안다. 본인이 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이게 내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누구도 그걸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뭔가 이렇게 그 천직을 찾는 여러 가지 영상들도 몇 가지 올렸는데 그것과 밀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해봐야 한다. 내가 그것을 어떤 일을 정말 나의 소명에 맞는 일을 딱 하자마자 처음부터 그것이 아 이거구나 라고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뭐 몇 달, 한 수개월 정도 해봐야 아 그때 비로소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나의 배우자를 나의 그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뭔가 우리가 뭐 첫사랑에 뭐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평생 백년해로 하는 경우 없지는 않지만 드물잖아요. 정말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사귀면서 사귀어봐야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일이라는 것도 나의 그 어떤 천직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직접 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봐야 그때 그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것.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하면 오늘은 아마도 그 어린 시절의 그 사건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상담 후 소감을 나누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상담 끝나고 막 새로운 깨달음이 막 느껴지는 뭐가 이렇게 조각이 맞춰지는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뒷부분에 넣을 건데요. 한번 꼭 같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자신이 이렇게 삶을 계속 혼자 떠안으려고 했고 짊어지려고 했고 이랬던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 남편과의 갈등도 결국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영향 때문이었구나 그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마저 들어보시고 영상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에서 수많은 통찰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서의 이런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감은 좀 어떠셨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왔는데 왜일까요? 소명 이게 제가 이제 참 그래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괜히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나오지 않아요. 네, 항상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해요. 정말 손님들 오셔가지고 유독 그 남편한테만 당당함이라는 게 줄어들어요. 생활하거나 뭐 제가 다 주도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의심을 해요. 그 어릴 때 그거예요. 어릴 때 그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어릴 때 그거야. 애들 아빠한테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편한테도 그거, 애들, 지금 걔를 떠올리니까 그 느낌이 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 나처럼 사랑하지 않아. 그 느낌이 지금 와요. 그런 게 이렇게 조각 맞춰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어릴 때가 정말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꼭 그 모든 작업을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첫 단추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사랑받았다고 느꼈거든요. 막내고 유치원도 다니고 그 시골에서. 근데 그 한 부분 그 아저씨가 농담하는 뒤로는 제가 너무 우울했어요. 그리고 사진 보고 너무나 충격받고 그니 농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옛날 어른들 애들 우는 거 보느라고 농담하고 맞아요. 그 농담을 감내를 못할 나이인데
그래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많죠. 정말 많이 느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걸 믿거든요. 그 한 조각을 믿어요. 한 조각을. 아, 내가 남편을 뭐, 내가 스스로 괴롭힌 게 그거예요, 그거. 나를 그 부분. 그 부분. 애들 아빠한테도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을 하나. 내가 왜 이러지? 아, 그것도 내가 오늘 써왔어요. 다 되게, 진짜 도대체 내 삶을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이제는 진짜 밝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니까 어머 우리 손녀딸 같아. 팡팡 뛰고 저를 조금 닮았거든요, 성향이. 우리 신랑한테는 크게 안 통해. 경직되고 그리고 그 농담 코드가 안 맞아요. 아마도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의심 아니면 무슨 어떤 회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저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 이제는 조금 시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 제가 한 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무슨 소명을 아니 이제 바꾸려고 오늘 왔는데 아유, 제가 오늘 내 삶을 디자인하러 왔는데 새롭게 세팅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세팅하실 겁니다. 하실 네, 건데 외형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내면이 바뀌면 그 외형은 그냥 따라갑니다. 맞아요. 정말 내가 나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외형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어린 시절의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뭐가 이제 와요, 감이. 네. 조각 맞히듯이. 그러니까요. 제가 딜레마였거든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잘 지내시고요. 네. 네.